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 아신 분은 아실 텐데 테라오 박사님이시라고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래 미국 국적이신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래야 편하시니까. 자, 우리 테라오 박사님 저 양력을 잠깐 보시면 이건 위에 사이트를 보여주시죠. 여기 사이트는 이 허드슨 연구소 사이트 같은데 그렇죠? H 네. 이름 보니까 여기 이제 양력이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테러 이제 펠로우라고 나오시고요. Human Right, Foreign Policy. 그러니까 그 Foreign Policy에 관한 그 특히 인권. 근데 이제 옛날에 인권에 대해서 많이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도 하시고 글도 많이 쓰셨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문제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휴먼 라이트 인 노스 코리아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하셨고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금 뭐 양력이 나오면 조금 더 올려주세요. 여기 리타이어를 US 에어포스 오피서로 하셨네요. 예. US 에어포스 오피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미 공군. 미 공군의 미 공군. 오피서라고 하면 장교. 장교죠. 예. 오피서로 장교로 리타이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를 쭉 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학사를 인터내셔널 국제 관계를 캘리포니아 UC 데이비스에서 했고요. 네. UC 계열이 많이 있거든요. UC 버클리, UC LA, UC 데이비스, UC 산타 바바라 뭐 있는데 그 중에서 UC 데이비스가 국제관계가 유명한 데입니다. 저도 잘 알거든요. 거기서 이제 국제관계로 학사하셨고 그다음에 MPA는 이제 석사 과정의 일종인데 석사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를 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정치학이요. 그다음 정치학으로 석사를 하셨고 박사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PhD 박사를 퍼블릭 폴리시로 박사를 하셨네요. 네, 이렇게 양력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여튼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아주 깊숙한 그 연구를 해오시고, 그다음에 글을 화제가 된 글이 많습니다. 제가 뽕평에서도 우리 타라오 박사님의 그 칼럼을 뽕평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참 만나 뵙기를 이렇게 고대했는데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정으로 한국에 오셨나요? 반은 연구, 또 반은 개인적인. 반은 이제 구경 좀 하려고 놀러 다니고 산에서 좀 놀러 다니고 단풍들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테러 박사는 이제 한반도 남북한이죠. 한반도 관계를 연구하시니까 또 이렇게 자주 오셔야 또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 그 뜻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보는 100번 이제 연구하는 것보다 그래 한 번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 연구의 대가신데 북한 인권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지금의 한국 상황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네, 그래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평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난 5년 동안 5년 반 그땐 진짜 어지러웠고요. 아주 이게 구멍이 이렇게 빠진 것처럼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breathing space 이렇게 숨 쉬는 공간이 생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난 5년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인데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떤 정권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종중 종북 정권. 제가 보기엔 깔끔하네요. 맞습니다. 종중 종북 정권이었다. 맞죠. 북한에 굴종하고 중국을 따르는 그런 정권이었는데 미국의 그 연구원 사이에서도 그 문재인 정권의 그런 게 잘 알려져 있습니까? 어느 군데는 알려져 있고요.
어느 쪽은 이제 그 주위에 뭐 주사파들이 있었고 그런 거는 잘 모르는 데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정책을 봤을 적에 너무 한국의 이 정책을 이제 딴 쪽으로 가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향하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또 일본은 뭐 완전 반이라면서 멀어지고 가치가 이제 다 같은 나라들인데도 네. 그래서 그거는 다들 느꼈죠. 이거 이상하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타라 박사님 깊숙하게 연구하셨으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왜 그렇게 북한을 따르고 중국을 따르고 북한하고 같이 연합하려고 그러고? 그 주위에 우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사상적으로 그런 운동가들이 있었고 그런 운동가들이 뭐 예를 들어 임종석이나 뭐, 임종석. 그런 사상을 바꿨다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바꿨다고 말을 했어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정책을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이렇게 북한한테 이렇게 하는 정책들, 그리고 중국을 이렇게 하는 정책들,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부정하면서도 이렇게 이 북한이나 중국한테도 아주 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반미, 뭐 그렇죠. 반일 그런 정책도 많았죠. 대놓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이제 우리 미국인이시니까 타라 네. 박사는 미국에서 만약에 네.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기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 요즘 미국 상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많이 분열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제가 그걸 이제 맨 처음에 봤는데 네. 어떻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미국에서도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예, 특히 뭐 예를 들어 이제 에듀케이션 이게 학교에 애들 교육 있죠. 예, 교육 예. 교과서 이런 거를 보면은 미국에서도 일어나요? 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와, 깜짝이다. 예, 근데 거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비디오로 하니까 네. 부모들이 그걸 봤죠. 그래갖고 깜짝 놀랐구나. 깜짝 놀래갖고 부모들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네. 부모들이 나섰어요.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한 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겠죠, 미국은. 제가 지금 뭐 미국에 대해서 말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 미국도 옛날보다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보다는. 근데 문정부야말로 진짜 너무너무 보통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미국에는 이제 페이트리엇 액트가 굉장히 세잖아요. 네. 한국말로 하면 이제 애국법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세인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여적죄라고 혹시 여적죄, 여적죄 뭐 반란에 해당하는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미국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뭐 여러 법들이 많죠. 미국엔 법들이 더 많아요. 법들이 한국보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으로 법이 이렇게 좀 세죠, 이렇게. 예. 그런데 미국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한국엔 진짜 심했어요. 심했죠. 한국엔 진짜 심했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예. 국가보안법으로 예. 북한에서 이제 북한의 스파이 간첩들 잡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없애라니 왜 없애요? 왜? 그러니까요. 예. 근데 북한이 그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은 목적에 이제 목적은 적화통일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가느냐에서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들의 수건 사업인데 그걸 문재인 정부가 해준 거예요. 갖다 바친 거죠, 뭐 그거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 국내에서 이렇게 간첩들 이렇게 이렇게 마니터하는 거, 관찰 그런 거 그런 것도 못 하겠잖아요. 못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럼 못 하게 하면 그걸 누가 해요? 그렇죠. 뭐 경찰이 한다는데 그게 벌써 다 개발되고 발달되고 하는 뭐가 있어야지 또 버젯 예산도 가고 그게 다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무조건 뭐 여기서 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감시망 지금 말씀하신 그 감시망 그도 와해시킨 것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군을 네. 전방부대든 뭐 많이 없앴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DMZ의 그 네. 뭐 지뢰 같은 것도 많이 없앴고 네네. 그런 일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동맹에서 보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훈련을 한미 이게 합동 군사 훈련을 못하게 한 것 네. 그것이 진짜 안 좋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군인이 있는 이유가 네. 이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맨날 같이 전쟁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 혹시 터지면은 전쟁이 나거나 네. 무슨 일이 터지면은 이제 그때 완전히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준비를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네. 연습하는 게 군인들한테는 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미 군사 훈련 그건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것도 못 하게 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군인들이 조종사는 이제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행을 못 하게 그 2018년에 뭐 북한하고 이렇게 군사 합력 합의서인가 했잖아요. 합의서, 예. 거기서 노플라이 존을 만들어 갖고 네. 거기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죠. 예, 맞아요. 비행 금지 구역. 예. 네. 그래서 그쪽에 한쪽에 이렇게 훈련하는 데가 있어요. 비행하는데. 근데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 갖고 거기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것도 못 하게 하고 또 서해에서는 또 서해에서도 뭐 이제 총 같은 거, 네. 라이플 같은 그런 걸 쓰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못 하게 금지를 했거든요. 네. 그럼 해병대들이 그거 같은 연습했는데 어떻게 연습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못하게 딱 막아놓으면은 이제 방어를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네. 그래서 한미 동맹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네. 그 세계 패권국으로 어떤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데 네. 이제 한국의 동맹 관계라든가 한미일 네. 동맹 관계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견제, 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이거 핵을 무장하고 있는 저 깡패 국가 로브 스테이트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한국이 중요한 위치인데 저기 대통령이 저 중국 북한하고 저 가깝게 하고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고 하니까 미국 조야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한숨을 쉬죠. 저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남의 나라니까 내정 간섭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것도 정부에서 또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니까 예. 뭐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예. 이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뭐 미국이 그 콜로니얼 파워 이렇게 그저 미제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 뭐 이렇게 항상 나오는데 미국은 제국주의가 아니고 아니죠. 동맹국가고 그러니까 동맹국가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정책이 이거다 그러면 그걸 또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애를 먹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이 이제 바뀌고 이 방향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더 사이좋게 좀 잘 나갔으면 좀 좋겠어요. 약간 그 미국에서는 이제 안심이라고 그럴까 한국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거 보고 그래도 한숨 돌렸다. 아유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까? 그런 게 이제 있죠. 왜냐하면은 이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했고 또 그 한미 그 군사 훈련도 한다고 했고 또 했잖아요. 네. 했는데 이게 근데 아직 완전히 이렇게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좀 더 크게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사드 배치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좀 문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떻게 이제 고쳤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했으면 왜냐면 사드는 사실 북한이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한국을 보호하려고 있는 것 같고 왜 중국 때문에 한국이 쩔쩔매면서 못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논리적으로 통하지는 않는데 좀 논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모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눈치를 볼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지금 그래서
예. 이때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5년 내에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국방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갖춰놔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국민들도 바라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사드 네, 문제고 네. 이제 핵이 네. 저쪽은 이제 핵 완성됐잖아요. 북한은. 네. 저 핵을 그럼 전술핵이라도 미국의 전술핵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바람들이 이제 막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술핵. 예, 저도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가지로는 사드 배치하는 것도 그렇게 못 하는데 어떻게 전술 배치해요? 우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예. 자기 거기에 있는 북한에 있는 살고 있는 시민들이고 예.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다 억압하고 있는데 그게 네. 무슨 말이냐 할지 모르지만 이 시민들이 이제 깨우치잖아요. 네, 깨우치 갖고 이 그 정권에 반발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fear 이렇게 무섭게 하고 공포, 예, 공포로 fear, 예. 이렇게 꽉 잡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시민들이 깨우치지 않는 걸 원하는 거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다 차단시키잖아요. 네. 그것도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그 시민들이고 그 깨우쳐 있는 시민들이고 그걸 어떻게 깨우치냐? 바깥에 있는 정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정보를 더 보내면은 보내는 거. 그 전단지. 예, 전단지도 있고요. 네. 뭐 전단지뿐만 아니죠. 전단지야 물론 보내고 옛날에 뭐 스피커도 했고 네.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요 핵무기보다 훨씬 더 싸고요. 또 북한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기예요, 그게. 우리가 효과적인 이제 무기네. 저쪽 핵에 예. 있다면 우리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정보. 선전. 진실이죠. 꼭 선전 아니라도 되고 선전 진실이죠. 아니라도 진실을 갖다가 북한에다 투입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리플렛 그것도 풍선 못 보내게 하는 법까지 있고 그러게요. 그런 법부터 없애야 되고 그런 법을 갖다가 또 임플리먼트하면 안 되죠 지금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으로서라도 어떻게 해갖고 이거를 왜냐면은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에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헌법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보호돼 있는데 네. 그것에 이제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법을 없어져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을 이제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단체들 몇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가 나서야 돼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네, 나서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이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은 일부 그 북한 인권 단체라든가 뭐 탈북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몇몇 군데에서 이제 그 전단지도 지금은 못 보내요. 네. 뭐 보내면 법으로 저 처벌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처벌 전단지 보내는 거 처벌 금지법 이것도 없애버려야 되고 그 법 자체를 그런 단체에서 할 게 아니라 아예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네. 국가 차원에서 아주 강력한 진실 알리기 운동이죠. 네네. 북한의 진실 알리기 운동. 네네. 그거는 맞아요.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픈, 그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예, 진실이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아까 전술핵 무기는 이제 타라오 박사께서는 야 사드 배치도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는데 전술핵이 되겠냐 그러셨는데. 미국에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전술핵을 놓든지 아니면 독자 핵무장 얘기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한국도 독자 핵무장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든지 우선 디베이트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근데 토론을 해야 되겠고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임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네. 이제 한국의 임플리케이션도 있고 뭐 국제적으로 임플리케이션이 있고 주장하는 바 이런 강조점이
강조점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펙트가 뭔가 영향력 어떤 때는 의도는 이런데 진짜 해보면 영향력이 반대로 가는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알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토론하고 많은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단체라고 그러니까 스테이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예. 그런 단계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예. 조금 공론화 과정을 이제 한국뿐 아니라 미국대로도 있지만 국제사회 또 유엔이라든지 이런 또 아까 같은 허드슨 연구소라든지 이런 싱크탱크에서도 지금 연구가 뭐 들어갔습니까? 그런 거에 연구를 좀 하나요? 제 생각에 이 일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미국으로 봐서는 이렇게 바이탈 이슈가 아니군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런 게 있죠. 뭐 미국 딴 데도 있지만 non-proliferation. 이 핵무기가 이제 더 이상 안 퍼지는 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핵 확산 금지 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게 토론을 먼저 해고 또 영향력을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네요. 예. 참 그래서 우리 타러 박사님 같은 분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소중한 게요.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깊숙이 연구하면서 또 우리 그 애국적 관점 이제 이렇게 좌파가 아닌 주사파가 아닌 관점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로 싸워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요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시진핑이가 지금 완전히 3년임 하면서 뭐 종신 체제 갖췄잖아요. 네. 그거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엊그제 그 후진타오 이렇게 나가는 끌려나가는 모습 그거 섬찟했어요. 그 장성택이 이렇게 끌려나갔던 모습 그 비슷해요. 이렇게 좀 위축돼 갖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보면은 한국에 있는 이 시민들이 그런 걸 보고서 저런 체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결론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반발이나 반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거 섬찟했어요. 네. 그 수천 명이 중앙위원들인가 쫙 있는 데서 그렇게 그냥 그 경호원 같은 사람이 전직 주석인데 맞아요. 전직 주석을 그냥 끌고 나가는 모습은 장성태 끌려 나가듯이. 맞아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아요. 무서워서 그냥 앞만 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옆에 있는 리커창조차도 맞아요.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앞에 가만히 완전히 눈도 못 돌리고 고개도 못 돌리고 그냥 앞만 보고 있었어요, 다들. 그러게요. 이야, 그거 참, 그러면 후진타오도 그 다음에 어떤 후속 보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고립이 돼요. 그 자체가. 그렇죠. 이게, 왕이 이제 벌거벗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줬잖아요. 그 왕한테 이게 옷이라고, 멋있는 옷이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만 주위에 이제 쌓일 거고, 진짜 이게 진실 같다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뭐 점점 이렇게, 이제 망하는 길을 간다는가? 이번에 그렇게 되는 거죠. 상무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 후진타오 계열이 한 명도 안 들어갔잖아요. 완전히 시진핑 그냥 계열만 이거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죠 뭐. 나머지는 다 자기 말하자면 부하들이나 마찬가지 사람을 했으니까 1인 지도 체제가 처음 된 거죠 이제는. 북한한테 배웠나 봐요. 북한한테 배웠네. 이거 북한한테 배웠네요. 네.